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반등 시도를 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오늘 반도체 그리고 저PBR주의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한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2034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잠시 뒤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이 종목은 팔면 좋을 것 같다, 이 종목은 더 사면 좋을 것 같다,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의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들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박병주 매니저, 정태근 이사,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일단 두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꺾이지 않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지난주부터 꺾이지 않고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JNTC가 상한가, 그리고 FNS테크가 급등했고요. SKC도 시세가 꺾이지 않고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유리기판 관련주들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과연 꺾이지 않고 더 달릴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이제 시작인 걸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중립 두 분과 부정 한 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미 늦은 건가 좀 들어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망설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세가 많이 낮죠? 그렇죠. 우선은 유리기판 쪽에서의 좀 AI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저장 용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좋은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리기판이 사용되면서 실적에 잡힐 때까지 유리기판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전망이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실적 잡히는 기간은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가 어떤 수율이나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빨라봤자 뭐 올해 하반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이 실적에 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SKC 같은 경우도 자회사들의 유리기판 쪽에서의 이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하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주가가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성급하게 좀 이 부분으로 매수 관점을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이 일반적인 뭐 기판 쪽에서의 이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좀 큰데 이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뭐 스마트폰 이쪽에서 사업에 대한 본업에 대한 성장성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적이 찍히기 전이고 상용화는 또 최소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정태근 이사님은 부정을 주셨는데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사님께서는 조정이 나와도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일까요? 네.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성우 차관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대응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유리기판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HBM, CXL, 온디바이스 AI, 온센스 AI, 그리고 최근에 뉴런비 반도체, 그리고 이제 마원에다가 유리기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적으로 상용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HBM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BM이 계속 잘 나가다 보니까 그와 파생돼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연끌을 하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유리기판까지 오게 된 거. 물론 이게 뭐 뜬금없는 테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뭐 실행될 만한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상용화된 것은 아니고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주들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 검색만 간단히 해보시더라도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HBM에서 단순히 CXL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리기판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이 최근에 어떤 그 반도체 섹터였던 그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되면서 그와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YC캠 같은 필옵틱스한테 YC캠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뭐 여기서 더 가더라도 저는 안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위치가 나은 게 기가비스 정도 위치가 현재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뭐 더 가치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HBM에서 유리기판까지 언급을 드렸듯이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추적 매수를 하지 저는 뭐 YC캠, 필옵틱스 이런 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또 중립을 주셨는데 시세가 나는 게 이쪽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매니저님도 그럼 조정 시 매수 의견이실까요? 제가 이제 중립을 했던 것은 이제 두 부분이 되겠죠. 먼저 필옵티스나 그다음에 이제 YC캠이나 이런 그 유리기판 관련 재료를 가지고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자세히 실적 구조나 그 뜯어 보면은 당장의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실적들이 내년에 아니면 2026년에 주문을 받아서 거기서 실적이 가시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 거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면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옵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초 대비 주가가 거의 한 350% 정도 급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유리판 관련주 자료를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해보니까 벌써 그러한 그 증권사 리포트가 1월 달에 떠들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는 그 유리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났을 때 오히려 이렇게 팔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도 해보고요. 그래서 그 중소형 관련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들한테 약간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희망 고문에 따라서 물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요. 또 반면에 이제 유리기판 그 사업을 오래도록 준비를 했던 대형 그런 유리기판 관련 회사들, 삼성전기나 그리고 SKC, LG이노텍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걸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이렇게 대형 그 이런 회사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지금 된 상태에서 차착착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의 유리기판 관련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격이 매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눌러졌을 때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은 보수적인 세 분의 유리기판주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저희 시장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시장 혼조세를 보인 만큼 이번 주 시장 업일지, 다운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총선 결과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증시 불확실성 대비해야 할지, 이번 주 시장 업일지, 다운일지 저희 부정과 긍정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어지네요. 중립 2분, 그리고 긍정 1분입니다. 중립 의견을 주신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뭔가 그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글쎄 우선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좀 차익에 대한 구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총선에 대한 영향은 저는 이제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좀 종목별로 변동성은 심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총선이 끝난 이후에 뭐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뭐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뭐 여당과 야당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의 이 증권 시장에서 이 정치를 좀 가미하는 건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뭐 이거에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와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90% 이제 테마로 지금 치부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어떤 실체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총선에 의한 뭐 시장을 논의하는 거는 약간은 좀 뭐 그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이 어떤 실적에 대비해서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올라간 이후에 이 차익 시장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 테마주로 지금 총선도 전후로 해서 이 테마주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건 그 전에 항상 역사적으로 되풀이 됐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번 주 시장은 총선 이후에 좋은 방향 쪽이라기보다도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건 크게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종목들이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기회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변동성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비우호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들과 섹터는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뭐 1차적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자동차 그리고 유틸리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신호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그 변동성을 좀 활용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초에 저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거다. 반면에 야당이 압승하면은 이 추진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관련주 또는 구체적으로 저 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할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그 시장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이제 어때에 따라서 그런 그 큰 줄기가 변하느냐를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당과 야당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의 도도한 흐름은 결국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변천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 1980년대 초에 그 401K 제도라는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다우지수가 한 16년 정도를 1000포인트를 못 뚫었는데 지금은 3만 6천을 뚫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기업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를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주요한 동력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 일본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선진화된 국가가 한국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음 대상이 저는 되는 유력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우리 이제 주식하는 인구가 어느덧 지금 1,4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그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순수한 개미 정도 되는 자금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아랫집에 그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식하는 인구가 이제 1,400만 명, 나중에 2천만 명 된다면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투표해서 유권자의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상법 382조 2항 그 이제 이사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사의 의무라는 조항을 보면은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현재 야당 측에서는 주주 총이익과 그다음에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인 도도한 어떤 흐름을 본다면 저는 그 여야 이번에 누가 그 총선에서 이기냐 여부를 떠나서 결국 흐름은 상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선과 상관없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오늘 보니까 은행주들이나 보험주,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약세인 가운데도 강세를 보인 흐름이 그런 도도한 역사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일부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고점을 13년 만에 돌파해가지고 완전히 매물이 없게 이렇게 담아버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이 계속해서 항공모함이 움직여버리면 계속 몇 년 움직이잖아요. 그런 형태가 지금 금융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그리고 11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이 정책주를 보유하신 분들의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문자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또 냉철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짚어봤으니까 저희 종목으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외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떤 건지 시간외 특징주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리드 부품 기업인 코리아 FT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오늘 현대차와 기아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3%대 강한 반등 보여줬죠.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HLB 그룹주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19%, HLB 제약이 13%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짚어봤었던 유리 기판주 내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선 기업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대원전선, 그리고 가온전선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동반해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기아는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차종을 8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인도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전까지 전고점 탈환 가능할까요? 우선은 전고점을 탈환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그 현대차 기아 정말 2월 달과 3월 달에 주가가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진짜 한 해가 뭐 주요고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해 3월 달에 정말 좋았잖아요. 거기에 최대 어떤 피해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이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기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어떤 저 PBR 주로서 2월 달에 상승을 했었지만
이 3월 달에 이 반도체 쪽, 특히 제장주 쪽으로의 유동성이 몰리면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유동성에 들어오는 것도 파이가 좀 정해져 있는 느낌도 많이 들었던 그런 3월 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현대차, 기아 저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쪽에서의 유동성이 몰려서 이 현대차, 기아 떨어진다. 앞으로 향후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신경 쓰는 거는 정말 머리가 아프고요.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가 메리트가 항상 살아 있으니까 저는 이 기아, 특히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에서의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1분기 실적도 기아도 뭐 2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작년 대비해서도 뭐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이 분기 때 영업이익을 뭐 3조 가까이 내는 기업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기업 다 내수 쪽보다도 미국 쪽에서의 이 뭐 ASP 판매 단가나 마진 부분이 더 많이 남는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을 좀 가져가고 또 환율까지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 1분기 실적도 삼성전자만큼의 기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전고점을 다시 한번 실적 발표 날까지 간다라기에는 지금 어떤 미국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 빅테크 기술주 위주로의 지금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부분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어야 어떤 그 저가 정고점을 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전고점 탈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기아를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HLB 그룹주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4월 초에 조정을 거치고 오늘 대부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기관 쪽에서 특히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5월 이 FDA 승인 전까지 HLB 그룹주 관심 있게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그 이슈에 대한 질문이라면은 이거는 작년 12월 달부터 HLB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승 일정 부분 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은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승인이 확정되게 되면은 당일날 주가가 급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지속이 될까? 그 관점에서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승인이 되고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라면 그 원동력에서 좀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 HLB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1월달, 2월달, 3월달 종목 상담하신 분들, 그 추천하신 분들 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추천했을걸요. 그러면은 앞으로 반영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만약에 11만 원대, 12만 원대 물려있다라면 반등시 매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시간에 걸려서 HBL 글로벌인가요? 이쪽이 지금 이제 시간의 상한까지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진양군 회장이 일단 지분을 추가 취득을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어설프게 무상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양군 회장처럼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분 취득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주주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내일 만약에 갭이 뜨게 된다라면은 과연 갭을 그 뜬 갭만큼 또 힘을 유지시킬까, 그게 좀 관건인데, 지금 현재는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HLB 테라퓨틱스 요게 흐름이 제일 괜찮고, 그거 외에는 뭐 반등시 매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